그래서 명사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명사절 몇 가지 있다고요?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접속사 대절이야. 두 번째 if whether절.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의문사절. 네 번째 관계 대명사절 what절. 다섯 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절. 다 들어본 거죠? 네. 다 배운 거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요 정도는 넣어두셔야 돼요. 명사구 두 가지, 명사절 다섯 가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네. 이 정도는 해야지. 양심적으로. 내가 K 고등학생이면 이제, 응? 아직 뭐 예비고긴 하지만 어쨌든 그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 네. 대한민국 전 세계 IQ 평균 1위인데. 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뭔지 알아? 자살률이 한몫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애들은 자살하니까 평균치가 올라간다는 거야. 네, 좀 씁쓸한데 또 자살률도 1위에요, 세계. 좀 어쨌든 우리 시우가 아주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네, 중요한 건 돈 많이 벌어서 네, 세금 많이 내주시고요. 그래야지 내가 국민연금 받아 먹습니다. 나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 받아야지. 안 받으면 못 살아. 네, 아무튼 뭔 소리라는 거야 오늘. 나 술 안 마셨는데 오늘. 아무튼 네, 그래서 자, 접속사 대 if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복합관계대명사. 물론 여기 아에서도 좀 하나하나씩 이제 좀 복잡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다 다시 볼 수는 없고요. 아시겠죠? 네, 이거를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의문사절은 의문사가 뭐냐에 따라서 성질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명사절 중에서 특히 오늘 요 의문사절,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물론 아마 예전에 했었을 겁니다. 예전에 했었을 거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하고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절이 아니라 의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의문사가 나오면 생각보다 당황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의문사를 배울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막상 문장이 딱 나오면 해석이 안 돼. 이렇게 돼.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잡을지를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의문사는 쉽게 말하면 어떤 물어보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물어볼 때,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근데 의문사가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가끔 너 이런 애들이 있어. 우리 국어 시간에 뭐 배웠어? 육하원칙이라는 거 배웠죠. 육하원칙 뭔지 알아? 어떤 말을 논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육하원칙이고요. 이게 의문사예요. 어렵지 않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볼까? 자, 누가, 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의문사 6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끝인가요? 그쵸, 영어에서는 뭐가 있어? 영어에서는 which라는 의문사가 또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총 7개가 끝인가요? 아니. 자, who는 격을 가지죠. 목적격인 whom이 있고요, 소유격인 who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9개. 가 끝인가요?
자, what이나 which 같은 경우에 혹은 whose 같은 경우에 혼자서 쓰일 수도 있지만 뭐랑 같이 쓸 수 있어요? 명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죠. 명사랑.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Whose book? Whose book? What color? Which color? Which book? 뭐 이런 식으로 명사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놨지 지금. 자, 무슨 기준일까? 무슨 기준일까?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격이 있다고 했죠. 격. 우리 격을 가지는 게 뭐가 있어? 품사 중에서 격을 가지는 거, 목적격, 소유격 막 이런 거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 명사, 대명사. 대명사죠. 그렇죠. 대명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문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의문 대명사. 얘는요, 그냥 부사 역할을 하죠. 의문 부사야. 완전 달라, 성질이. 얘랑 같은 의문사라고 해서 똑같은 애들이 아니야. 성질이 완전 다른 애들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얘는요, 대명사 중에서도 지시대명사 배웠죠, 우리. this, that, 이런 거. 걔네들이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혼자 쓰일 수도 있지만,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 그때 그걸 우리가 지시, 형용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까? 형용사. 의문 형용사죠. 의문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거를 사실은 배워야 돼. 문법 배울 때부터 배워야 돼. 그런데 실제로 교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독해를 하려고 딱 봤는데, 뭐지? 의문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네? 목적어가 없네? 아씨, 이거 뭘 붙여야 돼? 조사를 뭘 붙여야 되지? 이거 뒤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의문 부사가 나오면 그나마 괜찮아. 얘네들은 그냥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왜만 붙이면 되거든. 그런 말이 되거든. 부사는 뭐 딱히 조사가 다른 게 붙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대명사는 무슨 역할이야? 지가 명사잖아. 무슨 역할해? 명사를 대신.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가 무슨 역할해? 어디 쓰여? 주목보 나와야죠. 주목보.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의문사라는 게 어떤 문장이 있고 의문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물어보고 싶을 때 의문사를 쓰는 건데,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 문장에서 지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된다니까. 지가. 그러니까 의문사가 나왔을 때 의문 대명사가 나와버리면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뭔가가 하나가 없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생각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문장 구조가 망가지겠지. 당연히 해석이 안 되겠죠. 네. 그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who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주어로 쓰인다고 해볼게. 주어로 만약에, 자, 주어로 쓰인다. 그럼 예를 들어서 who wants to play the game. 그냥 단순한 예문으로 빨리빨리 할게요. 자, 동사 어디 있어? 원치 있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죠. 그죠? 네. 얘가 당연히 목적어겠죠. 선생님, 더 게임은요? 더 게임은 to play의 목적어지. 의미상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주어는 뭐야? 얘가 주어라는 거지. 주어가 없을 순 없잖아. 네. 그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을 못하면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주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제 은는이가를 붙여서 뭐라고? 누가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게 안 되면 누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니까. 누구 이렇게 돼 버린다고. 네. 누구 원하니 이렇게 돼. 말이 이상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자, 예를 들면 Who did you meet last night? 자, 동사 어디 있어?
해드리기. 얘 조동사니까.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어? 유, 얘가 주어겠죠? 그럼 미트의 목적은 어디 있는데? 미트 타동사잖아. 지금 목적 어디 있어? 후, 얘가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를 누구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누구를, 그렇지. 누구를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말이 된다니까. 네, 누구를 만났니? 이렇게 돼야지. 네. 이해되세요? 네, 얘를 만약에 주어로 해석을 해버리면 누가 너는 만났니? 엥? 누가 너는 말이 안 되죠. 네, 자, 세 번째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혹은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기도 해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어떤 교재는 보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주어랑 목적어야 이렇게만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럼 뭐가 맞는 건데? 내가 맞는 거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문법은요, 문법이 만들어지고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영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법을 확립시킨 거라고, 정리를 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요. 네. 영어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점이 다른 것 뿐이라고요. 얘가 주어로 쓰였든 보어로 쓰였든 어쨌든 똑같은 영어야. 네. 근데 나는 그냥 보어로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 예문을 들어보면 Who is the girl?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이제, 있죠. 비동사 있죠. 그죠? 그러면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비동사가 어떻게 돼? 주어 앞으로 나가지. 그래서 얘를 나는 주어로 본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비동사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되지? 보어가 나와야죠. 네, 그래서 난 얘를 보어로 본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어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렇게 지가 문장 내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의문사가 나왔을 때 의문 대명사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의문 대명사다 그러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문사를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사가 절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쉽게 말하면 간접 의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때 해석을 진짜 못하는 애들이 있어.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문사 플러스에다가 동사가 있죠. 동사를 뭐뭐 하지로 꺾으면 돼. 뭐뭐지 이렇게 꺾으면 돼. 네, 자, 예를 들면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who you met last night is not important. 뭐 이런 문장 있다고 해보자. 자, 얘가 동사고요. 메인 동사고요. 여기가 의문사절 주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럼 이거를 일단 해석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부터가 해석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 어떻게 하라고요? 의문사 플러스 동사 지를 넣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누구를 네가 만나는, 그쵸. 네가 누구를 만났다잖아. 만났는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만났는지 그리고 주어니까 는 이렇게 가면 되죠. 네,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의문사 플러스 동사지. 의문사 플러스 동사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해볼까요? 의문사 플러스 동사지. 의문사 플러스 동사지.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문사까지 정리를 좀 했고요. 물론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거칠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